오케이. 항공 수당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항공 수당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만 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굳이 안 해도 뭐 내일 해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대부분 분기에는 한 번 다 하죠. 분기 한 번 무조건 하죠. 수당 채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헬기가 정비를 이제 돌려면 시간을 꼭 어느 순간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채우려면 임무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빨리 그거를 그 소진을 시키고 그 다음 정비를 위해서 그런 비행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아무리 이제 임무가 없는 조종사들, 기량이 좀 안 된 조종사들도 들어가죠. 이제 비행 시간 채우는 용도로 자격 유지도 있죠. 예. 그러니까는 야간 비행도 어느 뭐 분기에 한 번 무조건 해야 되고 뭐 회랑이라고 이제 뭐 비행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분기에 한 번뿐만 아니라 최소 적어도 2, 3주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무조건 한 달 안에 한 번 무조건 타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파견을 나가도 예. 뭐랬던 예. 복귀해서 한 달 안에는 무조건 타야 된다 하더라고요. 육군항공에서도 그런 제도를 많이 마련을 했는데 비행 좀 많이 해라. 비행을 활성화해라. 특히 이제 위관 장교들 비행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행 훈련을 얼마 이상 채워라. 한 달에 얼마 이상 채워라. 이런 것도 많이 하십니다. 교육 훈련 차원에서. 그럼 예. 대령들도 모나요? 그럼요. 다 오. 모시죠. 예. 예. 그러면 아까 비행 수당 중위급에서 한 4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40, 50 정도. 대위급이 예. 아니라 60 정도. 80? 예, 60. 그다음에 연관부터가 80에서 100 사이 80. 차이인가요? 근데 이게 뭐 계급별 나뉘는 게 아니라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 단계 정도 나뉘어졌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위관장교 초임은 이제 제일 밑에 단계 그리고 5년 정도 하면은 중간 단계 연관장교나 뭐 10년 이상 준사관 분들인가 그러면은 이제 최고 단계 그게 최고 금액이 70 얼마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면 대위가 한 60 정도 받으면 네네. 대위 말호봉 정도 되면은 네네. 그래도 월급이 400이 넘네요. 그렇죠. 기본 본봉에 군인으로서 받는 기본 본봉에 항공수당이 플러스가 되니까 예, 800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나오는 돈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다 합치면 연봉이 적지는 않습니다. 육군항공은 특히나. 역시 고급 자원이네요. 예, 고급 자원이죠. 예. 그러면 육군항공이 힘들까요? GOP가 힘들까요? GOP 힘들죠. 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네네. 목숨을 걸고 네네.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종사랑 네. 항공 이런 수당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치는데 네. 그만큼 저는 GOP도 그렇죠. 경계근무 수당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계근무 수당이 있지 않나요? 제가 3만 원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전에 없나요? 그러니까 있죠. 있죠. 그만큼 있죠. 3만 원. 조종사들도 그 얘기도 많이 해요. 항공수당 같은 경우도 기본급에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기본급은 예전부터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조금씩 올랐어요. 항공수당은 20년 전에 똑같습니다. 와, 그럼 20년 전에 항공장교도 돈을 많이 벌었다. 엄청 많이 받은 거죠. 제가 전역한 시기 때 이제 그 개편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는 뭐 1, 2년 늦은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20년 늦은 수준이에요. 예, 항상. 그래서 그 선배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예전에는 기본급은 안 받아도 항공수당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더 컸으니까. 아, 예. 옛날에는 뭐 군인 월급 막 예, 뭐 100만 원안 100만 원 안 될 될 때도 그만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와. 근데 이제 지금은 본봉이 많이 올랐고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대우가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비행을 주로 많이 하는 직책에 계신 분들을 더 항공 수당을 많이 주고 상대적으로 비행을 적게 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차피 총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비율을 좀 조정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한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럼 항공 예. 준사관이 더 인기 많아지겠는데요? 지금 느낌 많습니다. 항공 장교들 다 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항공 장교분들이 전역하시고 준상하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근데 군의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을 이게 준사관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 게 그분이 갖고 있는 기행 기량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뭐 10년 이상 해야지만 그 정도 기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육군 항공을 나오면 네. 그러니까 공군들은 100% 취업이지 않습니까? 고정이.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나갔습니다. 한 명도 안 나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채용 자체를 안 하니까. 육군 항공도 이런 에어라인, 항공사 관련된 네. 민항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간 친구들 제 동생들도 많이 있어요.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사만 간 거 아닙니까? 육사 말고도 엄청 많이 갔습니다. 어떤 네.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은 뭐 그러니까 조종사 생활을 하면서 육군항공 조종사 생활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그런 고정익 조종사 자격을 또 준비를 한 거예요. 틈틈이 자기가 비행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휴가 때마다요? 휴가 때마다가 뭐 주말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와. 예, 엄청 열심히 한 애들이죠. 예. 와, 육군 항공으로 벌어서 예. 다 이제 고정기구로 박은 거네요. 그랬겠죠? 제가 알기로 거의 억 단위로 알고 있는데 예.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의 그 정도 물론 뭐 한국에 사냐 미국에 사냐 또 다르고 뭐 다르다고는 들었는데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육군 보병장교도 자기 돈. 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 육강이라서 된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6항이라서 플러스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뭐 그래서 선배들이 뭐 땡겨 준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비행은 이제 완벽하게 비행 기량이 돼야지만 뽑히는 거기
때문에 예. 네. 헬기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또 어떤 게 있어요? 헬기 조종사는 이제 국내에는 뭐 산림청이라든지 뭐 네. 경찰항공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헬기를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육군항공 출신 분들이 이제 뭐 취업을 하셔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시려면 최소 뭐 몇천 시간 이상 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있고 육군항공에서 경력을 거의 꽉 채우신 분들 정도가 가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기 소령이나 그렇죠. 거의 아니면 군사관에서 엄청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가실 수가 있고 내가 육군항공 가서 한 5년 육군항공 근무하다가 뭐 산림청이나 아니면 경찰 가고 싶다 해도 없습니다. 비행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군항공을 가려 그러면 네. 후배님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아, 네. 좀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격증을 따면 플러스는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육군항공에서 이제 선발을 할 때 현역을 뽑을 때는 당연히 뭐 평정, 체력, 뭐 이런 영어 성적 이런 거 필요하고요. 민간에서 갈 때는 꽤 많은 비중이 영어 성적인 거 같아요. 영어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관제 이런 것도 다 영어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물론 뭐 관제 용어가 다 정형화되어 있는 영어이긴 하지만 영어를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자료 같은 것도 보고 하려면 영어를 좀 잘해야 됩니다. 공군 조종사들도 보니까 다 미군 교범으로 많이 되어 있을 있다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육사를 나오시고 그다음 네. 항공 네. 소령으로까지 복무를 하셨는데 네네. 보통 소령에서 전역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중령 진급이 뭐 1차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보장은 되어 있는 정도 아닙니까 사실? 확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본인도 높았죠. 중령 진급할 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마음은 알고 계셨죠? 남아 있다면. 남아 있었다면은 가능성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역을 한 이유는 실제로 표현할 수 없는데 첫 번째는 저는 진급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뭐 군인으로서 진급하는 건 영광이고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건 보편적인 일이고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육군항공 갔다 온 자체가 나는 뭐 삼성장군, 사성장군 해서 뭐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보병을 갔겠죠. 진급을 하겠다라는 욕심은 애초부터 없었고 육군항공 가서 도 이게 중령 대령을 내가 단다고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저만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면은 지금 군생활 하고 있는 제 뭐 동기 후배들도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게 비전이라고 필요하잖아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꼭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게 필요한데 또 그런 거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알기로 형수님이 고액 연봉자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뭐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못 나왔겠죠, 당연히. 예. 근데 나를 전역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을까요? 일단은 지방에서 계속 내가 2년 뒤에 어디 가서 살지 모른다는 게 이제 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항공장교도 예. 많이 이동하죠. 많이 동하죠. 예. 보병, 공병, 전투병과보다 네. 항공병과 유독 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군생활 하면서 한 세보니까 한 12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예. 제가 15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웬만한 군인분들은 10번 채워야 됩니다. 일단 이사를.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안 했으면 혼자 다니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은 또 서울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혼자 지방을 돌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었었고 그 뭐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군인들이 만약에 돌아다니지 않고 한 근무지에 오래 근무하는 건 반대하시죠? 그것도 좀 군의 특성상 그건 또 어려워요. 어쩔 수 어려워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 되면 경험을 많이 못하니까. 너무 한 곳에만 있으면 이제 고인물이 되죠. 진짜 돌아다니는 그러면 안 게 돼요. 예.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도움 되죠. 군인으로서 도움이 되죠. 네, 제가 봐도 저는 전방도 가보고 해봤지만 사실 그 경험이 아깝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또 이게 가족이나 그런 거 생각을 하면 그런 게 가장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군인으로서는 당연히 여러 보직 가보는 게 좋은 건 확실한데 내가 한 가족의 가장이고 네.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었죠. 예. 이사 다닐 때마다 월세 지원을 빵빵 해주면 어떨까요?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좋겠지만 지금도 예전보다 꽤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8만 원 줬는데요, 선배. 주택수당 8만 원이었죠. 주택수당 8만 원. 주택수당 8만 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군 숙소도 예전보다 잘 돼 있고 후방은 좀 모르겠는데 전방 같은 경우는 많이 군 숙소도 많이 나와줬으니까 이제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현실적으로 다치니까 물론 저는 아는 애는 없습니다. 애는 없는데 애들 교육을 시키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빠는 따로 다녀야 돼요. 저희 선배들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럴 거고 제 후배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걸 내가 감수하면서 군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걸 찾아볼 것이냐는 개인 판단이죠. 요즘에 제가 좀 느끼는 점은 네. 군인 와이프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네. 제 동기들하고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들은 게 군인들 와이프들은 좀 일찍 결혼하잖아요. 젊은 네, 나이에. 맞죠. 많이 하시죠. 군인들이 결혼 일찍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씨들이나 형수님들이 네. 일찍 결혼을 해서 처음에 살 때는 결혼 때문에 신혼 때문에 몰라.
근데 이사 몇 번 다니다가 네. 자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예.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례 되게 많이 봤어요. 군인 와이프들이 예. 우울증 사례가 네. 특히나 공군 조종사들이 네. 스펙이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와이프분들도 예. 꽤나 직장이 나 네. 스펙이 좀 좋으신 분들을 만나요. 네네. 조종사들은 그쵸. 다 막 캠프 생활 해야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냥 물건 용량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와이프도 거기 사니까 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장난 아닙니다. 엄청 많이 받아서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가 느껴지는 게 이제 진급 시기즌 대위에 소령 갈 때, 소령에서 중령 갈 때, 중령 대령 갈 때 이렇게 할 때는 거의 부대에 무조건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24시간 중에 장담컨대 15시간 이상은 군대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잠깐 자는 거, 예. 씻고 오는 거. 그렇게 해야 진급할까 말까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시기에 그 지방에 있는데 배우자랑 같이 사는데 남편은 군대에 계속 가 있어. 나는 아무도 연고도 없는 지방에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군인 와이프가 느끼는 우울증, 뭐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 아이들이 좀 크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사모님들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예. 엄청 힘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혼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고요, 저는. 저도요. 예. 예. 요즘에 특히. 네, 요즘에 특히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예. 저희 선배님들 때는 다 참고 견뎌주는 그쵸. 형수님들이 요즘에는 안 건지시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이혼한 사람들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청수나 제주시들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 위기를 잘 넘기신 분들도 물론 계신데 그 위기를 못 넘기신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때 특히 또 남편은 퇴근 안 해. 예. 근데 와이프는 난리를 쳐. 예. 거기다가 소령 진급 떨어졌어. 그럼. 그러니까 예. 다 가족들 다 멘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이프는 너는 왜 진급 못했냐. 와 이게 이제 군인이라는 직업이 진짜 사명감이 좀 필요한 직업이긴 합니다. 예. 진짜 각오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감히 선택할 수 없는 직업이긴 해요. 군인이라는 직업이. 아 예. 근데 이 사명감도 중요한데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집값에 대한 그런 그렇죠. 걱정이 예. 군대에도 이제 퍼져서 네. 이제 사회에 있는 친구들이 뭐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네.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난 여기서 개고생하는데 돈을 얼마 번 것 같지도 않고 네네. 나가면 집도 하나 못 사니 네. 그런 멘탈 붕괴가 엄청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장교들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어요.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아이들이 따라다니는 경우는 교육도 걸리는 게 진짜 그 군인으로서 제가 모셨던 분 중에 엄청 높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자녀분은 같이 이제 고3이었어요. 그 부대에 이제 주임원사분은 그 지역에 계속 계셨던 분이에요. 네. 그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이 고3이셨는데 주임원사 자녀분은 좋은 대학을 갔어요. 엄청 좋은 대학을. 네. 근데 이제 그 엄청 높으신 분의 그 자녀분은 그렇게 좋은 데 못 간 거예요. 이게 장교들이 진급을 해야 되니까 이동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애들 교육을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잘한 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들게 됩니다. 또 예, 현실적으로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예. 문제가 있네요. 물론 모든 케이스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안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예. 지금 군인들이 제 동기들도 보세요. 제 네. 후배들도 소령 달자마자 뭐 어디야? 육아휴직이라길래 네. 너 전역하려고? 그때만 전역하려고 그래서 왜? 그때만 유튜브 하려고? 너 어차피 증명 안 돼. 아, 예. 나 전역할 거야. 아, 진짜 예. 이런다니까요? 그렇죠. 나는 그냥 그런 가족이랑 많이 살려고. 있어요. 네. 나는 이제 안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게 이제 MZ 세대들이 예전에는 20대 초반에 생각했어요. 20대 중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병사들만 MZ 세대가 아닙니다. 연관 장교들도 다 MZ 세대예요. 이제 서로 MZ 세대 됐어요. 이제 중령들도 MZ 세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런 MZ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지금 군의 현실과는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걸 극복해 주는 게 돈인데. 돈도 당연히 돈이고 뭐 대우라든지 돈과 아니면 대우인데. 사회적 인식도 물론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돈과 대우가 예. 뒷받침이 돼야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소한 이 가족들 모두가 고생하는 직업이잖아요, 군인이. 네. 군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대해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으면 그나마 돈을 좀 못 벌더라도 그래도 그래 내가 고생하려고 내가 선택한 직업이니까 이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군인이라고 해서도 이렇게 뭐 우대해주거나 뭐 최소한 좋게 생각해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소령분들 같은 경우는 한창 아이들 그 교육비가 들어가는 시기가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까지잖아요. 근데 소령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정년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딱 그때 끝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젊은데. 근데 그거를 뭐 국가나 군에서 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군하고 공군 같은 경우는 소령 네. 진급이 자동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육군 소령 진급부터 네네. 문턱이 있으니까 네.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게 뭐 진급 잘 많이 시켜주세요라고 해서 뭐 되게 쉽게 될 건 아니지만 뭐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방비에서 사실 많은 부분이 경상비거든요. 네. 경상비 중에서도 사실 인건비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뭐 그 사이에서 좀 뭐 분배를 해서 써야 되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당연히. 예. 아니, 성과상여금 안 주려고 성과상여금, 네, 1부 성과상여금. 12월에 진급시키잖아요. 아 그렇죠. 성과상여금 기준이 11월인가? 네. 제가 알기로는 11월 1일 기준. 11월 1일 11일 기준이니까 일부러 기준이었으니까. 12월 1일에 진급시키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성과상여금 예. 안 주려고. 예. 얼마나 치사합니까? 선배님처럼 주변에도 네네. 소령을 진급했는데도 네. 바로 전역하시는 선배들도 있더라고요. 예 많이. 동기도 있습니다. 소령 진급했는데 네. 됐어 전역할 거야. 왜? 네. 야 어디 가서 소령 진급 안 돼 전역한다는 소리 듣기 있어서 소령 진급했다. 음. 악으로 깡으로 1차 진급하고 네네. 난 나간다. 그런 네. 사람들도 꽤 있다 하더라고 요즘에. 제 주변도 몇 명 있긴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옛날에 소령 진급만 해도 네. 와 그 끝났다 드디어 네. 연금 나온다 솔직히 그랬잖아요. 그쵸 이제 Mission complete.